네, 전국에 계시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나 멘타 설춘환 교수입니다. 벌써 시간이 6월을 지나 7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투자하고 계신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직접 투자해보고 돈 버는 재미를 느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는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설춘환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운받으셔가지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뭔가, 요걸 한번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들, 나중에 고민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가 강의하는 부분만 충분히 이해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통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 첫 번째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요것은 이제 그 3번에 당사자 인적 사항과 거의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누구고 매수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체크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제 매도인이 진정한 매도인인지 여부, 통상 이제 당연히 신분증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상 등기 권리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로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제 등기부상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매수인도 또 어떤 사람인지 여부, 당사자 인적사항 관련해서 신분증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갖습니다. 저희가 매매 계약을 한다, 전세 계약을 한다, 또 무슨 명도 협상을 한다, 이럴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고요. 먼저 나의 신분증부터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신분증도 보여달라고 한다면 보다 원활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과 대장의 일치 여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등기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또는 집합 건물 등기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 중에 하나를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시 관련돼서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이 등기부와 일치하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장과 등기부 상에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유자의 우선은 등기부입니다. 가령 등기부의 소유자는 설춘환, 대장의 소유자는 여러분, 그러면 실제 법률상 소유자는 등기부의 소유자인 설춘환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의 면적과 대장의 면적이 다를 때, 당연히 이럴 때는 여러분 대장이 우선합니다. 대장에는 100제곱미터, 등기부는 50제곱미터, 그러면 면적은 100제곱미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매매 대금의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입니다. 자,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계약금, 잔금, 또는 그냥 처음부터 한 방에 다 주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멘티반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통상 매수인은 매도인의 계좌번호를 받아서 계좌면 이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좀 일상적인 거고요. 요즘에는 현금으로 잘 안 받는 추세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계약을 어떨 때 해약하겠다라고 하는 해약 조건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상대방이 귀책이 있었을 때 위약금 조항,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특약을 좀 잘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또는 어떠한 상태로 또는 매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집안에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 이를테면 특이하게 그러면 매수인이 아파트의 내부 외부를 다 확인하였다.
그 상태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는 것도 매도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더불어서 이제 임차인을 승계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 매도인은 임차인 승계를 하게끔 매수인이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다, 또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이제 매수인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할 텐데 언제 명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1번과 6번은 여러분 특별한 뭐 강행 규정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정하기 나름인 거니까 서로 원하는 방향대로 특별히 상대방이 불만이 없다면 그런 내용들을 계약 내용에 담으시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차후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통상 이제 뭐 거래 절벽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가격이 또 올라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많은 뭐 한국감정원이나 공공기관에서 보면 차후에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 군부를 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그 매매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잘 모른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조금 받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변호사나 대리인으로 일을 부려먹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법무사하고 변호사한테 일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옳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6월이 이제 거의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시면 어떨까. 더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더불어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 국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행복한 투자,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